안녕하십니까. 마산대 박형기 교수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CSF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 CSF는 첫 번째가 뇌가 우리가 1300g 정도, 1300에서 1400g 정도 나가는데 보통 때 우리의 뇌가 무겁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바깥쪽으로 CSF가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뇌를 둥둥 띄워놓기 때문에 우리 뇌가 무겁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CSF가 뇌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뇌를 보호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CSF는 바깥쪽에서 이 뇌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CSF는 요 안쪽에서 형성이 되어서 생성이 되어서 이것이 서로 흘러다니다가 바깥쪽으로 다시 나가는 이러한 경로를 가집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화학적인 안정이라든지 노폐물의 제거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 기능을 가지는 게 이 CSF의 흐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이 크라니얼 스파이노 플루이드 CSF 뇌 척수액이죠. CSF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다니는지를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CSF가 먼저 생성이 되는, 그러니까 뇌 안에서 흘러다니다가 나중에 바깥쪽에 구멍을 통해서 바깥쪽으로 나가서 전체적으로 흘러다니는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SF가 생성이 되고 먼저 저장이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우리가 벤트리클 뇌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뇌실은 CSF가 저장되고 또한 생성되는 구조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 뇌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라테랄 벤트리클 가쪽 뇌실, 두 번째가 서드 벤트리클 셋째 뇌실, 세 번째가 넷째 뇌실 폴스 벤트리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쪽 뇌실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왜 갑자기 셋째 뇌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가쪽 뇌실은 양쪽으로 좌뇌와 우뇌에 두 개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다음이 셋째 뇌실이고 넷째 뇌실입니다. CSF가 모여있는 방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한 번 더 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 가쪽 뇌실입니다. 굉장히 크죠? 뇌실 중에는 가장 큰 것이 가쪽 뇌실입니다. 그 다음이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게 셋째 뇌실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 넷째 뇌실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뇌실에서 또한 CSF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절단면을 이래 보더라도 뇌를 절단했을 때 여기에 가쪽 뇌실이 이렇게 뇌실이기 때문에 이 안에 CSF가 쌓여져 있기 때문에 요 텅 빈, 나중에 뇌를 절단하면 텅 빈 공간으로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셋째 뇌실이 됩니다. 넷째 뇌실은 여기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쪽 뇌실은 대뇌에 있는 구조이고요. 대뇌, 좌뇌 하나, 우뇌 하나 이렇게 있는 구조고 셋째 뇌실은 살라무스 쪽에 있는 구조입니다. 시상이죠. 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시상이 있고 그 다음에 베이잘 강글리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셋째 뇌실이고 넷째 뇌실은 폰스와 메둘라에 걸쳐서 있습니다. 다리뇌와 순뇌에 걸쳐서 있는 구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보면은 가쪽 뇌실에서 여기에서 가쪽 뇌실에서
서드 벤트리클, 셋째 내실로 연결하는 게 내실 사이 구멍이 됩니다. 가쪽 내실에서 셋째 내실로 연결하는 게 여기가 내실 사이 구멍이 되고, 그리고 셋째 내실에서 이 미드브레인을 통해서 내려가게 되겠죠. 이것을 중간 내 수도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셋째 내실에서 여기가 미드브레인 라인입니다. 미드브레인 라인으로 내려가는 게 중간 내 수도관이 되고, 그 다음이 폴스 벤트리클을 형성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폴스 벤트리클에서 이제 가쪽 구멍과 정중 구멍을 통해서 바깥으로, 뇌의 바깥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뇌를 조금 모식화해서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면은, 뇌가 이렇게, 우리가 대뇌가 이렇게 있게 되겠죠. 대뇌가 이렇게 있으면 대뇌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대뇌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몇 개냐 그러면, 대뇌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3개의 막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에 있는 막을 우리가 피아메터라고 이야기해요. 제일 안쪽에 이렇게 피아메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피아메타, 그렇죠? 이 피아메타다. 제일 안쪽에 있는 게 피아메터다. 연질막이 되겠죠. 이 연질막이 대뇌의 가장 안쪽에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 연질막은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연질막이 있다라고 하면 주름까지 다 보입니다. 아주 얇은 막이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막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막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거미막이다, 아라크노이드 멤브레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미막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제일 바깥쪽에 있는 게 우리가 경질막이다, 듀라메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질막은 아주 두껍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경질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은 가위로 잘라야지만, 혹은 좀 힘을 가해야지만 자를 수 있는 이러한 막이 됩니다. CSF는 거미막과 연질막 사이에 흘러다니게 됩니다. CSF는 거미막과 연질막 사이에 흘러다니더라. 그러면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뇌실의 맥락을기, 뇌실, 4개의 뇌실 안에 있는 맥락을기, 그렇죠? 코로노이드 플렉서스, 맥락을기에서 CSF가 생성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뇌 안에서 맥락을기에, 뇌실에 있는 맥락을기에서 CSF가 막 생성이 되다가 이게 어디로 빠져나가야 되냐면, 연질막을 통해서 거미막 아래에 있는 서브 아르크노이드 멤브레인 이쪽으로 흘러다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구멍인 가쪽 구멍과 정중 구멍이 폴스 벤트리클 밑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CSF가 우리가 뇌 쪽에 좀 이상이, 호르몬적인 이상이 있거나 대사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CSF를 뽑아내는, CSF를 검사하는 이러한 것을 하게 됩니다. CSF 검사가 있죠. 이 CSF 검사는 우리가 바늘로 주사기를 찔러서 CSF를 추출해내서 CSF에 어떠한 물질이 있는지를 조사하게 되면은 이 대뇌에서 어떻게 대사를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겠죠. 대뇌 이상이 있거나 이럴 때는 CSF의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대뇌에 주사기를 넣어서 이 중간을 뚫고 지나가면 뇌가 손상이 되게 되겠죠. 그렇게 검사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CSF가 흘러다니는 구조를 보니까 척수가 끝나는 점은 L2, 룸바 2에서 3까지에서 척수, 중추신경계죠. 척수가 끝나게 되는데, 거미막이 끝나는 구조는
거미막이 끝나는 구조는 L4, 5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L2, 3와 4, 5니까 이 중간 사이에는 척수는 중추신경계인 척수는 없지만 CSF는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요추천자라고 해서 이쪽에 바늘을 넣어서 CSF를 채취하는 이러한 검사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척수를 건드리지 않고 내 척수액을 끄집어낼 수 있는 이러한 검사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SF를 좀 더 우리가 모식화시켜서 한 번 더 보게 된다면은 가쪽내실이겠죠? 여기 가쪽내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라테랄 벤트리클입니다. 라테랄 벤트리클이 되고 이게 대뇌가 되겠죠. 그리고 내실 사이 구멍, 인트랄 벤트리클 포라멘이죠. 내실 사이 구멍을 통해서 서드 벤트리클까지 연결됩니다. 이 서드 벤트리클은 살라무스 사이에 있습니다. 살라무스는 대뇌의 바닥에 있는 구조입니다. 대뇌의 바닥 쪽에 살라무스가 있죠. 그래서 이 서드 벤트리클이 존재하고 이 서드 벤트리클을 통해서 이제 미드브레인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미드브레인으로 내려가는 게 중뇌 수도관이 됩니다. 중뇌 수도관 따라서 미드브레인에는 뇌실이 없게 되겠죠. 벤트리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뇌 수도관을 통해서 내려오다가 이제 폴스 벤트리클, 넷째 내실을 만들게 됩니다. 넷째 내실을 만들고 그리고 이거는 전부 다 대뇌와 미드브레인과 폰스와 메둘라에 걸쳐서 이 안쪽에 있는데 이것이 피아 메탈을 뚫고 거미막 및 공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쪽 내실과 가쪽 구멍과 정중 구멍을 통해서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다시 한 번 더 흐름도를 한 번 더 보게 된다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CSF가 형성이 될 때 이렇게 맥락을기들이 이렇게 가쪽 내실부터 해서 인터벤트리컬 포라멘까지 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드 벤트리클에도 형성이 되어 있고 폴스 벤트리클에도 맥락을기 코로노이드 플렉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락을기에서 CSF가 생성이 된다. 맥락을기는 뇌실에 있습니다. 벤트리클에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CSF가 맥락을기에서 생성이 되면 라테랄 벤트리클을 중심으로 설명을 한다면 맥락을기에서 CSF가 생성이 되면 인터벤트리컬 포라멘 두 번째죠. 인터벤트리컬 포라멘 뇌실 사이 구멍을 통해서 셋째 뇌실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셋째 뇌실로 가게 되고 이 셋째 뇌실에서는 네 번째가 중뇌 수도관을 통해서 폴스 벤트리클로 가게 됩니다. 폴스 벤트리클로 가서 가쪽 구멍과 정중 구멍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거미막 및 공간으로 흘러가서 거미막 및 공간으로 흘러가가지고 이것이 흘러가다가 제일 위쪽에 있는 위시상정맥궁으로 들어갑니다. 위시상정맥동이죠. 동으로 슈페리얼 세지탈 사이누스라 해서 이쪽으로 올라가서 모이게 됩니다. 슈페리얼 제일 위쪽에 있는 세지탈 정가운데에 있는 사이누스 정맥이 모여 있는 데로 가서 그쪽으로 흡수가 되어서 이제 없어지게 되는 이러한 형식을 띠게 되는 것이죠. 요거를 다시 한 번 더 반복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위시상 정맥 굴입니다. 굴. 슈페리얼 세지탈 사이누스죠. 여기가 슈페리얼 세지탈 사이누스로 CSF가 흘러 들어가서 여기서 흡수가 되어서 없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자, 거미막 및 공간이 여기 있습니다. 거미막 및 공간이 여기에 있으면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CSF가 흘러가다가 이 거미막 및 공간으로 흘러다니다가 제일 위쪽에 올라오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미막 과립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거미막 과립을 형성을 해서 요 거미막 과립을 형성을 해서 경질막 쪽에 있는 위시상 정맥굴로 가서 이쪽에서 CSF가 흡수가 되는 이러한 형태를 두게 되겠죠. 그러니까 막을 뚫고 이렇게 나가는 게 거미막 과립을 통해서 위시상 정맥굴로 가게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를 한 번 더 보게 되면은 양쪽에 이거는 앞에서 이렇게 봤을 때 양쪽에 라테랄 벤트리클에서 맥락을기에서 CSF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실 사이 구멍을 통해서 내실 사이 구멍을 통해서 셋째 내실과 연결이 되고 셋째 내실에서는 중내 수도관을 통해서 넷째 내실과 연결이 되고 넷째 내실에서는 가쪽 구멍과 정중 구멍을 통해서 서브 아르크노이드 거미막 및 공간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거미막 및 공간으로 빠져나가서 이 CSF가 흘러다니다가 제일 위쪽에 가게 되면은 거미막 과립, 아까 거미막 과립을 통해서 슈페리얼 세지탈 사이누스, 그렇죠? 위시상 정맥굴로 들어가서 여기서 흡수가 되는 이러한 형태를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 번 더 3D로 한 번 더 보게 된다면은 CSF의 흐름이 되겠죠. CSF의 흐름을 한 번 더 보게 된다면은 예, 그럼 이 3D로 한번 보면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림빅 쪽이죠. 뇌의 가운데 부분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뇌의 가운데 부위에서 존재하는 구조를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가 싱귤레이트 자이러스가 되겠죠. 이것은 양쪽으로 이렇게 싱귤레이트 자이러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를 하게 되면은 라테랄 벤트리클이 이렇게 한 쌍, 그렇죠? 두 개가 양쪽 좌뇌와 우뇌 사이에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그 옆에 있는 것도 조금 삭제를 조금 시켜보면 그렇죠?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라테랄 벤트리클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인터벤트리클 포라멘 내실 사이 구멍이죠. 내실 사이 구멍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내실 사이 구멍이 여기에 이렇게 보이고 있죠. 내실 사이. 가쪽 내실 좌뇌와 우뇌가 이렇게 보이고 있고 그 두 개를 연결하는 인터벤트리클 포라멘이 여기에 있고 그것이 하나로 합쳐져서 이제 서드 벤트리클 여기 보이죠? 이 서드 벤트리클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서드 벤트리클에서 밑에 방향으로 쭉 내려오게 되겠죠. 이게 이쪽이 서드 벤트리클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뇌의 바닥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밑에 이 부분은 미드 브레인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중뇌 수도관이 됩니다. 중뇌 수도관을 따라서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중뇌 수도관을 따라서 내려오다가 이쪽 뒤에서 보이게 되는 여기가 폴스 벤트리클이 됩니다. 폰스와 다리뇌와 숨뇌 사이에 있는 폴스 벤트리클이 있습니다. 내실 사이 구멍을 통해서 폴스 벤트리클이 있고 이 폴스 벤트리클에서 다시 이거는 다리뇌와 숨뇌 사이죠. 그래서 요 뇌 안에 있는 구조에서 이제 서브 아르코노이드 스페이스 연질막을 뚫고 거미막 밑에 있는 그 구조로 나가기 위해서 양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구멍인 그렇죠 루시카 공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가쪽 구멍이 되겠죠. 가쪽 구멍을 통해서 연질막을 뚫고 거미막 공간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이게 정중 구멍이 됩니다. 정중 구멍 마장디공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 정중구멍을 통해서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게 이 CSF의 흐름도를 볼 수 있죠. 다시 한 번 더 반복을 해보면은 여기에 히포캠푸스가 보이고 있죠. 볼록볼록한 게 요게 히포캠푸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면은 가쪽 내실을 통해서 인터벤트리컬 포라멘을 통해서 서드 벤트리클이죠. 그 다음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중내수도관, 그렇죠? 중내수도관을 통해서 폴스 벤트리클로 이렇게 폴스 벤트리클로 연결됩니다. 이 폴스 벤트리클에서 가쪽 구멍과 뒤쪽에 보이는, 그렇죠? 뒤쪽에 보이는 정중 구멍으로 빠져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까지 CSF의 흐름은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한 번 더 반복해서 설명을 조금 더 한다면은 아까 이렇게 좀 전에 해서 이렇게 되는데 CSF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척수는 L2 정도에서 끝이 나지만 CSF는 L4, 5 영역까지 CSF가 흘러다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주사기를 넣어서 CSF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레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를 검사할 수 있는 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요추 천자 룸바 펑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가 CSF고 조금 더 우리가 뇌의 그 섬유를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한다면은 뇌의 신경섬유죠. 뇌의 신경섬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투사섬유, 연합섬유, 맛교차섬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투사섬유의 방향은 위아래의 방향을 프로젝션 파이버입니다. 위아래 방향을 우리가 투사섬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아래의 섬유의 모든 섬유들의 위아래 방향을 투사섬유. 이 투사섬유는 두 개로 나뉘어져 있죠. 대뇌 부채살과 그리고 그렇죠 속섬유만 인터널 캡슐. 요 종류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투사섬유입니다. 코로나 레디에이터와 속섬유 인터널 캡슐이죠. 위아래 방향. 투사섬유는 위아래 방향이 되고 막교차 섬유는 좌우 방향입니다. 좌우 방향이다. 좌뇌와 우뇌를 서로 연결하는 것이죠. 좌우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좌우 서로 연결하는 게 우리가 그 섬유가 크게 있죠. 그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렇죠. 서로 연결되는 게 코로누스 칼로즘, 그렇죠? 코로푸스 칼로즘이라고 이야기를 해줘.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요. 코로푸스 칼로즘이죠. 코로푸스 칼로즘으로 서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손상이 되었을 때 지난 시간에도 조금 언급을 했지만 외계인 손 증후군이다. 코로누스 칼로즘이죠. 코로푸스 칼로즘이라고 이야기 좌우 방향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긴 연합 섬유는 앞뒤 방향입니다. 앞뒤 섬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위 세로다발 서로 연결하고 활골 섬유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뒤 섬유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프로젝션 파이버는 위아래 방향이고요. 커뮤니셔널 파이버 막교차 섬유는 좌우 방향, 연합 섬유인 어소시에이션 파이버는 앞뒤 방향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프로젝션 파이버 1번 프로젝션 파이버는 속섬유막과 대뇌 부처살, 코로나 레디에이터하고 인터널 캡슐을 연결하는 거죠. 인터널 캡슐은 살라무스와 베이자 강글리아, 베이자 강글리아 사이의 섬유를 속섬유막이라 하고 대뇌로 이렇게 펼쳐지는 걸 대뇌 부채살이다. 위아래 방향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커뮤니셔널 파이버, 막교차, 좌뇌와 우뇌를 서로 연결하는 것이죠. 그렇죠? 코로푸스 칼로즘이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뇌들보 코로푸스 칼로즘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안테리어 커뮤니셔널 파이버, 포스테리어 커뮤니셔널 파이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가 어소시에이션 파이버입니다. 앞뒤 연결을 하는 거죠. 롱 어소시에이션, 숏 어소시에이션.
그 중에 하나가 아르쿠에이트 파이버인 활골 섬유. 그렇죠? 베르니케와 브로카 영역을 서로 연결하는 활골 섬유도 앞뒤 방향의 그러한 연결의 섬유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CSF의 흐름과 그 다음 섬유의 방향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